75살을 넘기고 나서부터 몸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잠에서 깨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어느 날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불안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하루가 고맙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예전보다 감정이 덜 흔들리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아침이 밝아오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작고 소박한 변화들이 사실은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한국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살, 여성이 87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그보다 10살 이상 짧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10여 년을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줄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요? 오늘은 75살 이후에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장수 체질의 5가지 신호를 소개하려 합니다. 의학적인 근거와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변화들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도 이런 신호들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장수 체질의 신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변화, 바로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알람 없이도 눈이 떠져요. 혹은 아침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지니까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처럼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경험은 많은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숙면을 잘 취한 사람일수록 아침이 개운하고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 어딘가에 피로나 염증이 쌓여 있거나 자율신경이 불안정하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기운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잠에서 깨어난 순간의 기분입니다. 오늘도 괜찮다, 하루를 잘 살아보자는 긍정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면 그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제대로 작동하면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고 면역 기능과 내장 기능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사람들은 혈압, 혈당 조절 능력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3가지 체크 포인트에 해당된다면 여러분도 이미 장수 체질의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첫째, 아침 7시 이전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 둘째, 일어나자마자 몸이 가볍고 움직임이 편하다. 셋째, 아침 식사가 맛있게 느껴지고 입맛이 당긴다. 억지로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리듬이 스스로 깨어나도록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최근 아침이 예전보다 덜 힘들게 느껴지고 하루의 시작이 부드러워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시작이 가볍게 열리는 사람들에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이 예전보다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몸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하루의 시작이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파도가 예전보다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장수 체질로 향해 가는 내면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예상과 다르면 금세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처럼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차분하게 반응하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의 이야기를 더 오래 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거나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게 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감정의 잔잔함은 뇌의 전두엽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며 특히 치매 예방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안정된 노인일수록 기억력 저하나 우울 증상이 적고 면역력도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떠들면 짜증부터 났지만 요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많이 변했지라고 말하며 그 변화가 내심 뿌듯하다는 표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와 배려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적 여유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또한 감사의 감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수치를 낮추며 심장과 뇌의 기능을 보호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장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셋째,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기보다 웃음이 나온다. 몸의 건강은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호흡이 깊어지고 호흡이 깊어지면 면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잔잔해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작지만 중요한 신호가 찾아옵니다. 바로 매일 규칙적이고 자연스러운 배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천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의 흐름이 차분해졌을 때 몸속에서도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배변의 리듬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장수 어르신들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따뜻한 물 한 잔 후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장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장, 즉 대장은 단순히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학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감정과 기분, 면역과 대사작용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운동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비나 복부, 불편감을 겪게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을 한다면 그것은 장내 환경이 매우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장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며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유지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며 감정 기복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의 상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잘 다녀오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다니까요. 이처럼 가볍고 편안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건강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됩니다. 아래의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장 건강은 분명히 좋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배변이 있다. 둘째, 변의 색이 노르스름하거나 밝은 갈색이다. 셋째, 식사 후에 배가 편안하고 가볍게 느껴진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자주 드셔보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산책도 장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변이 자연스러워진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겁고 기다려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뇌와 마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 대화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고 마음과 장의 리듬이 안정되었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또 하나의 공통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대화가 즐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게 느껴졌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와의 전화 한 통, 이웃과의 짧은 인사가 하루 중 가장 반가운 순간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닌 뇌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낮고 면역력과 정서 안정감도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무 목적 없는 가벼운 잡담, 옛 추억을 나누는 대화, 웃음 섞인 농담은 전두엽과 해마의 기능을 자극해 뇌 전체의 회로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요즘은 친구랑 통화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고 마음이 젊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런 대화 속의 웃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 속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다음에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사회적 연결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나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대화한다. 둘째, 누군가와 이야기한 뒤 기분이 좋아진다. 셋째,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다. 혹시 요즘 대화 상대가 줄어들었다고 느끼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임이나 전화 친구 프로그램, 취미 동호회 등 새로운 연결을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 활기를 찾은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한마디, 고맙다라는 감정이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웃음이 자연스러워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평범한 하루에도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물 한 잔이 참 시원하고 맛있게 느껴진다든가,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에 마음이 따뜻해진다든가, 혹은 누군가의 안부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만든다든가, 이런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 쌓여 마음을 부드럽고 여유 있게 만듭니다.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장수 체질의 마지막 신호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장과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불안감을 줄이며 노년의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큰 병을 이겨낸 뒤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된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씹는 것, 누군가와 인사하는 것, 이 모든 게 선물처럼 느껴져요. 다음에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하루 중 고맙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 둘째, 불편함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거나 기뻐할 점을 찾는다. 셋째, 과거의 나에게 참 잘 버텼다고 말해주고 싶다. 작은 팁 하나를 드리자면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오늘 고마웠던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종이에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떠오른 고마운 순간을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감사의 감정은 삶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감사의 힘은 오늘 소개한 5가지 신호의 흐름을 완성시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5가지 신호를 몸과 마음으로 살아낸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신호: 자연스러운 기상, 감정의 안정, 규칙적인 배변, 대화의 즐거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모든 흐름을 조용히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92살의 김순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60대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70대에는 본인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어느 날은 이제 더 이상 즐거운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75세를 넘기고 나서부터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새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는 순간,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밥 한 숟갈 한 숟갈이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시장에 피어난 작은 꽃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건강법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잘 씹어먹고, 많이 웃으며 지내는 것뿐이에요. 김순애 할머니의 이 한마디 속에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의 작은 변화를 통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도 아주 작은 장수의 신호가 깃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아침이 덜 피곤하고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고 누군가와 나눈 대화에서 웃음이 나왔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는 건강한 변화의 징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충분히 성장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